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즉각적인 보상, 그 즉각적인 보상에 관한 활동을 많이 해요. 그다음에 성공한 사람들은 지연된 보상이 발달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자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충동적인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감정의 뇌가 발달돼 있어요. 도파민 회로를 많이 쓰는 거고, 성공한 사람들은 발달돼 있어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베스트셀러 몰입의 저자이고, 지난 2023년에 서울대학교를 정년하고 지금 몰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황농문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뇌는 어떤 것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 가난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즉각적인 보상, 그 즉각적인 보상에 관한 활동을 많이 해요. 즉각적인 보상. 그다음에 성공한 사람들은 지연된 보상이 발달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자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충동적인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감정의 뇌가 발달돼 있어요. 측자핵 쪽에 이제 도파민 회로를 많이 쓰는 거고, 성공한 사람들은 전두엽이 발달돼 있어서 뭐 종합적 판단, 지연된 보상, 그런 점이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측자액이 발달돼 있으면, 측자액 도파민 회로가 발달돼 있으면은 이제 부분적인 최적화를 하죠. 부분적인 최적화를 하고, 이제 전두엽이 발달돼 있으면은 이게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최적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충동적인 그런 판단을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넓게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항상 더 나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뇌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전두엽을 발달시켜라. 네, 전두엽, 특히 전두엽. 그리고 이제 전두연합령의 그 도파민 회로를 발달시켜라고 저는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발달시키느냐는 거는 즉각적인 보상의 활동보다는 이제 지연된 보상의 활동인데, 이런 거죠. 뭐 가장 쉽게는 무슨, 내가 책을 읽는다. 그러면은 금방 즐거움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 책을 읽는 거가. 근데 내가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책을 다 읽었을 때 어떤 성취감, 내가 이걸 해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만족감이 있거든요. 거기다 도파민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지연된 보상, 그 회로를 발달시키라는 거죠. 그 회로는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과 습관에 의해서 이게 발달이 되는데, 특히 저는 이제 강조하는 거가 답이 명확한 문제, 미지의 문제, 뭐 수학 문제, 뭐 과학 문제, 그런 문제를 계속 생각을 하면, 계속 포기하지 않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때 작동하는 거가 이제 작업 기억이고, 그러면서 이제 전두 연합령이 발달이 되는 거죠. 그런 활동이.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을 많이 함으로써 어쨌든 전두엽을 발달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힘들지만 꾸준히 참고 하면은 이제 답을 얻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도파민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지연된 보상, 내가 이제 도전하고 몰입으로 응전하고 성공하는 경험, 이런 경험을 반복함으로써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그 전두엽을 발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뇌는 어떤 공통점을 가졌나요? 제가 이제 뭐 그 사람들을 뇌를 뭐 조사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의 특징,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 스티브 잡스도 인터뷰에 그런 얘기를 해요.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성공한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다. 일론 머스크도 로켓이 이제 3번 이렇게 실패를 했다고요. 그래서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 3번 실패한 다음에 포기할 생각 없었느냐 그랬더니 never 그래요. 난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적에 있어도, 그러니까 지연된 보상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스티브 잡스가 인터뷰 중에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또 하나 얘기한 게 있는데, 이제 성공을 하려면 그 과정이 힘든 게 많고, 뭐 걱정도 되고 불안도 하고, 이게 실패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잖아요. 그걸 다 이겨낸 사람들이 이제 성공을 한 건데, 그러려면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걸 끝까지 이제 밀어붙일 수가 없죠. 성공으로 이끄는 그 길까지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성공의 요소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 열정.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애착, 그죠? 그러니까 열정.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창의적인 성과를 얻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그런 게 아니고, 뭐 새로운, 이전에 없었던. 그래서 그걸 이제 합해서 도전 정신, 창의성, 열정을 가진 인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도전정신, 창의성, 열정을 가진 인재예요. 그게 아주 어디서나 두각을 나타내고 자기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나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뭘 도전하라고 그러면은 답이 보이지 않으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하지 못할 이유를 찾아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그래서 이제 자기는 답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가 그거를 이제 하지 않을 이유를 찾으면 그게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자꾸 하지 못할 핑계를 대고 이유를 찾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걸로부터 이게 변화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도전 정신과 열정과 창의성을 가진 그런 뇌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수님께 의뢰하신 분 중에서 성공한 뇌로 변한 사례가 있을까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뭐 어떤 분은 내가 성과 없이 지금 40대 중반인데 성과 없이 40대 중반을 살았다. 자기는 직장에서도 그렇고 자기는 되게 성실한데 주변으로부터 받는 평가는 성실하지만 성과가 없다라는 거고 본인도 그걸 동의한대요. 제가 노력을 남들보다 몇 배 하는데 성과가 없다. 이제 그런 분도 있고, 뭐 미국에서 이제 뭐 석사를 하고 취직을 해서 미국에서는 저도 능력이 없으면 해직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직이 되고 이제 그런 분도 있고 또 번아웃이 돼서 또 직장을 그만둔 분도 있고 열심히 했지만 번아웃이 와서 또 어떤 분은 또 예고를 자기가 피아노를 이제 잘해서 그러니까 중학교를 가서 이제 그 피아노에 몰입을 했답니다. 몰입을 하면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겨서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민사고를 가야겠다고 이제 민사고에 도전했는데 실패를 했대요. 그래서 실패를 하니까 어차피 좋은 대학 가자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또 대학 그런 거를 또 했는데 거기서 또 실패를 하고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해서 이제 나이는 들었는데 이제 굉장히 그 학습 때 무기력이 생긴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리고 정할 데가 없어서 이제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는데 거기서도 이제 무기력한 거죠. 거기서도 능력을 발휘 못하고 그런 어떤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분은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이제 국내에 와서 자기 전공 분야에 이제 한 3개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전부 다 거기서 이제 능력을 발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못 다니고 이제 그만두고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몰입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떤 훈련에 의해서 좋게 바뀌냐면 내가 이제 그분들한테 전부 도전을 해라. 도전을 하고 처음부터 뭐 어려운 도전을 하라고 그러진 않아요. 자기한테 맞는 도전을 하고 자기 상황에서 도전을 하고 그거를 몰입으로 응전을 하고 근데 몰입은 이제 제가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하는 게 몰입이에요. 제가 말하는 몰입인데 그거를 긴장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편하게 이렇게 쉬는 듯이 하는 겁니다. 힘을 빼고 이완된 상태에서 쉬는 듯이 그렇지만 이제 1초도 쉬지 않게 생각을 하고 물론 졸리면 선잠을 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전을 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성공 경험을 이분들이 하죠. 성공 경험을 해요. 뭐 어떤 거는 30분 만에, 어떤 거는 1시간 만에, 어떤 거는 5시간 만에, 어떤 건 10시간 만에 이렇게 합니다. 어떤 건 며칠 지나서 다 성공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바뀌어가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도저히 내가 못할 줄 알았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한 거죠. 계속 몰입을 1초도 쉬지 않고 이제 도전을 했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도전 정신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전을 했는데 자기가 성공을 했잖아. 실패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해서 성공하는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거를 5번 경험하느냐, 10번 경험하느냐, 100번 경험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항상 그런 거야. 항상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계속 도전을 했더니 결국 해결되고 그러니까 이 경험을 많이 할수록 바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 보여도 내가 지금은 답을 모르지만 내가 이거를 계속 생각하면 달라졌다. 경험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을 안 하고 말로는 학습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험으로 학습이 되는 게 그러니까 경험으로 학습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경험으로 하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확고할 때 도전 정신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 정신이 생기고 또 자기가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1초도 쉬지 않고 하다 보면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그래서 열정이 생기고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하나같이 창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배우지 않으니까 내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창의적인 해법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도전 정신과 열정과 창의성을 가진 인재는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는 학습법을 몰입학습법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이런 몰입학습법에 의해서 이제 길러진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예. 사업에 성공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연봉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도 이제 물론 이런 몰입학습법 이거를 사회에 나가서 이걸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주영 같은 분이 저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전을 하고 그러니까 매번 그분이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계속 그 문제 고민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제 그걸 해결해야만 되는 상황이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정말 예기치 않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예기치 않은 기회가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해결을 하고 성공을 하고 이제 이 경험을 많이 한 분이에요. 그분은 실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부하 직원한테 뭐라고 이제 지시를 했을 때 부하 직원이 뭐 이래서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분은 항상 하는 말이 해봤어? 뭐 이봐 해봤어?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얘기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계속 시도를 하니까 해결되는 거를 수도 없이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시도나 해보고 지금 하는 얘기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한 사람하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경험으로 배우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배워서는 안 되고 이제 왜냐하면 처음에 도전할 때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요. 막막하고 정말 시간은 피 같은 시간은 흘러가고 아무 진전이 없고 그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극복하고 나서 그 해결을 했을 때 그 희열감 이런 것을 경험을 해야 돼요. 이제 등산은 갈 때 힘들지만 정상에서 희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희열을 경험해야 등산을 즐기는 거거든요. 또 등산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힘들지만 머지않아 나는 좋은 시간을 가질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등산을 즐길 수가 있고 등산을 하는 것,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기 전에 저는 이제 사회에 나가서 실제 문제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자기 사업을 그러니까 일단 한 번의 실패가 너무 데미지가 크다는 거예요. 실패가. 난이도가 나를 맞춰주질 않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초보자니까 사실 노력하면 한 시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과제가 주어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주어지는 거지. 이거는 내가 한 일주일은 내가 정말 몰입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뭐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나를 생각해줘서 난이도가 조정되지 않고 이게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떨어지니까 실패할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패를 하면 자꾸 나는 노력해도 안 돼라고 하는 이제 경험이 쌓이는 거죠. 그 부정적인 게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실패를 경험하면 난 노력해도 안 돼.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못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를 이제 과소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학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 도전은 사회에 나가서 도전도 있지만 공부할 때 자기가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 그럼 도전이에요. 저는 10분 동안 생각했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도전이에요. 제가 이제 도전으로 분류하는 거는 10분을 생각했는데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그건 도전이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바로 몰입학습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뭐 다른 거는 그대로 나가고 그 문제는 자투리 시간이 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시간에 쫓기지 말고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 편하게 마음 편하게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에만 내가 이 문제를 어쨌든 그 시간이 있는 한 일초도 쉬지 않고 도전하겠다 해서 편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걸어갈 때나 버스로 이동할 때나 뭐 지하철로 이동할 때나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점 그 문제가 명확해지고 관련된 몰입도가 올라가요. 지적인 능력이 올라가요. 이 문제에 관련돼. 그래서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그때는 이 문제에 관한 몰입도가 낮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몰입도가 낮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된 지적인 능력이 낮은 상태예요. 근데 계속 생각을 하면 이 문제와 관련된 지적인 능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쉬우면 뭐 한 30분, 1시간 만에 풀릴 거고 어려우면 뭐 몇 시간 더 걸릴 거예요. 근데 그래서 답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성공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앞이 깜깜했는데 계속 생각하니까 답이 나오는 거죠. 이 경험이 되게 교육적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도저히 풀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한 끝에 해결했다라고 하는 경험은 저는 교육적으로 가장 좋은 경험 중에 하나다. 이런 경험이.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최대한 반복하라. 사회에 나가기 전에. 그러면 이 경험은 사회에서의 실전하고 간접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도 이렇게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경험을 수도 없이 해서 뭐 수백 번을 해서 예를 들어서 수백 번을 내가 처음엔 답이 보이지 않았는데 포기하지 않고 해서 결국은 내가 해결을 했어.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좋아요. 뭐 그러니까 그걸 뭐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효과가 좋은데 일단은 사고력이 엄청 발달이 돼요. 빨라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1시간이 걸렸던 게 이제 10분 만에 그거를 해결할 수가 있고 예전에 뭐 하루가 걸렸던 게 1시간 만에 그러니까 그 뇌가 발달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사용하면 할수록 발달이 되게 돼 있어요. 사용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내가 농구를 열심히 하면 농구 실력이 발달하듯이 미지의 문제를 계속 도전해서 해결을 하면 미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발달이 돼요. 그 뇌가 발달이 돼요. 그게 전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뭐가 발달하냐면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얼질 않아요. 내가 수백 번을 처음에 앞이 깜깜했는데 계속 생각하니까 답이 나오는 걸 내가 수백 번을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앞이 깜깜해도 처음에는 다 그래. 처음에는 막막하고 평생 노력해도 안 풀릴 것 같아. 그런데 10분 생각하면 달라지고 1시간 생각하면 달라지고 하루 생각하면 달라져. 내가 수백 번을 경험했어. 그리고 다 풀었잖아, 자기가.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이 믿음을 주는 거고 확신을 주고 도전 정신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주눅 들지 않고 도전을 하고 또 성공을 하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회 나가서 경험하면 너무 늦으니까 학생 때 공부 방식을 이런 방식으로 해라. 그럼 그게 실제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네, 굉장히 비슷해서 이렇게 공부한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잘 해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해서 해결하고 이렇게 되죠. 똑같이 노력해도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제자리일까요? 저도 이제 그런 학생들 많이 봐요. 굉장히 성실해. 제 지도학생 중엔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가장 성실해. 가장 늦게까지 실험을 해. 주말에도 나와서 연구를 해. 아주 성실해. 그런데 성과는 하나도 없어. 특히 연구라는 건 창의적인 걸 해야 돼요. 뭐 이 세상에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없는 걸 해야 돼. 그러니까 연구라는 거는 지식의 최전선에서 인류가 이제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 있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야 하는 게 연구거든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게 어떤 이 세상에 없는 거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창의성이 요구가 돼요. 그런데 그거는 워크 하드.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think hard를 해야 돼. 그러니까 막 그 학생들은 논문 찾고 논문 읽고 이제 그게 연구 활동 그거 하고 실험하고 이것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문 열심히 찾고 열심히 읽고 실험하고 이거를 하는데 머리를 안 쓰는 거지. 머리를 안 쓰는데 고도의 단순 노동이야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 논문을 읽는다는 거는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문 지식도 있고 다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공부를 안 한 학생들은 그러니까 도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의성을 발휘하려면 도전을 해야 돼.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는 답이 안 보이니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는 것만 하는 거. 아는 거가 뭐냐면 논문 읽는 거, 논문 찾는 거, 실험하는 거. 이건 다 알잖아. 뭐가 예측이 되잖아. 이건 시간을 투자하면 이게 나온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을 투자해도 나올지 안 나올지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을 해서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 왜냐하면 지금 답이 안 보여도 내가 하루 뭐 일주일 생각하면 항상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다라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안 해본 애들은 아예 그거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 내가 답도 모르는데 계속 하는 거 그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 근데 실험을 하면 결과가 나오고 논문을 읽으면 내가 하나의 논문을 읽었다는 결과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하는 거죠. 그런 학생들의 특징이. 저는 이제 워크 하드 하지 말고 싱크 하드를 하라고 그러는데 워크 하드는 가시적인 성과가 보여요. 그렇지만 그게 부가가치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연구 활동, 창의성을 요구하는 활동을 할 때는 물론 워크하드는 미덕이에요. 그러니까 미덕이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게으른 거보다는 낫죠. 그러니까 게으른 거보다는 나은데 열심히 노력하는데 성과가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성과가 없는 사람. 그러면 그거 왜 그러냐? 그러니까 think hard를 해야 부가가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think hard라고 하는 거는 모험을 하는 거야.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는 거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죠. 거기에 과감하게 확신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학생을 제가 이제 바꿔놓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이 몰입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제 문제 도전하고 몰입으로 응전하고 성공하는 경험, 이 경험을 이 학생한테 장기간 이렇게 하니까 이 학생이
뭐 유명 대기업에 가서 그 학생이 그 회사에서 이제 일을 잘하면 인사고과 중에 10명 중에 가장 잘한 사람 한 명을 이렇게 한대요. 이제 A고과인데 그거를 계속 받아요. 이 학생이 10명 중에 한 명한테 주는 인사고과를 3년 연속 받아서 핵심 인재가 돼요. S급 인재가 되고 이 학생이 10년 있다가 보낸 메일을 보면 10년 동안 한 번도 이제 10명 중에 한 명한테 주는 그 고과를 놓친 적이 없다. 그렇게 되고 또 임원 교육에 자기가 받게 됐는데 2, 3천 명 중에 한 명 선발이 된대요. 입사한 사람들. 그런데 자기가 최연소, 최연차로 자기가 선정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은 왜 이제 이렇게 잘 했냐면 제가 볼 때는 원래 성실했잖아. 그러니까 그 성실한 건 미덕이에요. 그러니까 성실한 거는. 근데 성실했는데 생각 없이 성실했을 때는 성과가 없었지만 그 성실한 거에다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몰입하는 법을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제 시너지가 나와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하면서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의 뇌 상태 어떻게 보시나요? 요즘은 자극에 많이 노출이 되죠. 그러니까 뭐 쇼츠나 뭐 유튜브나 여러 그 자극적인 영상 뭐 이런 거 이제 뭐 휴대폰이 발달이 되고 뭐 관련 통신이 발달이 되고 그래서 자극적인 영상에 많이 우리가 노출이 되는데 우리 뇌가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우리 그 그러니까 의식을 누가 차지하느냐. 의식에 잡념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어떤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식의 무대를 누가 차지하느냐의 경쟁은 자극의 경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극이 센 내용이 의식을 점유하는 거예요. 뭐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내가 뭐 독서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 소리가 들렸어. 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여기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들어왔거나 아니면 뭐 비명 소리가 들렸어. 그러면 큰 자극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집중이 가는 거죠. 의식이 그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의식을 누가 차지하느냐는 자극의 경쟁이다. 그게 생존에 유리한 거죠. 사자가 이렇게 오는데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잡혀 먹히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제 의식을 차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자극이 강한 내용에 끌려가게 돼 있는 거야. 우리의 주의 집중이. 그래서 우리의 집중을 끌려고 우리의 관심을 끌려고 이 영상들은 더 자극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더 자극적으로. 그래야 클릭을 하고 보니까 그 경쟁이란 말이죠. 조회수를 늘리려고 하고 그 경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더 자극적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자극에 끌리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는 그런 이제 자극에 계속 노출되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보게 돼요. 그게 이제 현실이고 자연스러운 법칙이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은 아무렇게나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법칙, 궁극의 법칙에 따라 한 치의 오차 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극에 노출되면서 자극에 우리가 이제 그런 자극에 끌려가고 자극적인 영상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런 자극이 우리의 주의를 끌고 그것들이 도파민을 분비를 한단 말이죠. 즉각적인 도파민, 그러니까 즉각적 보상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더욱 더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측자에게 도파민 회로가 발달이 돼요. 그걸 쓰는 거야. 그러면 어디를 안 쓰느냐? 전두엽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뇌는 쓰면 쓸수록 발달한다. 그러니까 이게 use it or lose it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표현이 있어요. 그 신경과학에서 use it or lose it. 그러니까 우리가 시냅스가 많이 있는데 뇌세포 사이에 이제 시냅스 연결이 수천 개의 시냅스 연결이 있고, 그러니까 시냅스 연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결국 그 시냅스가 어떻게 배선이 어떻게 되느냐가 나라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는 의미 없는 시냅스가 굉장히 많이 있고 2살 때 제일 많고 사용하지 않은 시냅스는 이제 퇴화가 돼요. 그러니까 시냅틱 프루닝이라고 해서 가지치기가 돼서 없어지고 내가 자꾸 쓰는 시냅스는 시냅스 배선을 만들어서 장기 기억이란 걸 만들어서 나의 능력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냅스 수는 줄면서 의미 있는 시냅스, 학습에 의한 시냅스는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use it or lose it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을 하면 할수록 발달시켜주고 사용을 안 하면 퇴화를 시켜주는 이제 그게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이 측자에게 감정의 뇌를 많이 쓰니까 전두엽을 안 쓰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 중독에 있는 사람의 뇌를 촬영해보면 전전두엽을 쓰지 않기 때문에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안 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전전두엽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에 비해서 훨씬 안 쓰는 거예요. 전전두엽을 안 써. 그 다음에 감정의 뇌를 주로 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팝콘 브레인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일단 전두엽을 안 씀으로 해서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가 돼요. 근데 전두엽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을 하고 기획을 하고 장기적인 플랜을 짜고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을 하고 가장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는 게 전두엽인데 그런 기능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못 하고 그러니까 지루한 걸 못 참고 이렇게 되고 일단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인내심이 필요 그릿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회복 탄력성.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전두엽의 기능이 만족 지연 능력 이런 지연된 보상 이런 것들이 다 전두엽의 기능인데 기능이 현저히 저하가 되는 거예요. 저하가 되고 감정에 내가 이제 우세를 하니까 거기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도파민 양이 많아지니까 항상성 때문에 양을 줄이기도 하고 또 도파민 수용체가 둔감해져요. 그래서 이제 같은 양의 도파민이 나올 때는 동일한 쾌감을 얻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더 큰 자극을 추구하고 더 큰 자극을 추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도파민 양을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도파민 양이 줄어들어. 평소에는 줄어들으니까 무기력해지고 우울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하고 무기력해지니까 또 이제 그런 자극적인 거를 또 보고 하면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게 돼 있는데 그 루프에서 이제 빠져나와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두연합령을 자꾸 써서 그걸 발달시켜야 된다. 근데 전두연합령을 발달시키는 좋은 방법이 그게 이제 제가 말한 도전을 할 때는 완전히 전두연합령을 써야 돼요. 도전하고 몰입을 할 때는 이제 머리를 써야죠. 그러니까 그리고 성공 경험을 하고 저는 요 회로를 계속 발달시켜야 된다. 용어로는 그 도파민 회로를 이제 예를 들어서 측자액 도파민 회로 이거는 메조 림빅 도파민 패스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변형계 도파민 회로라고 그래요. 이거는 중핵에 있는 그 VTA, 그러니까 그 복피계에서 이제 측자핵, 편도체, 해마 이쪽으로 가는 그런 도파민 회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전두연합령에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복피계에서 전두엽으로 가는 도파민 회로예요. 그래서 메조코티칼 도파민 패스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피질계 도파민 회로라고 그러는데 그 중피질계 도파민 회로를 발달시키는 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숏폼이나 그런 자극적인 영상을 보면은 그쪽의 활동은 저하가 되고 우리가 이제 측자액의 도파민 시스템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쪽이 이제 과잉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숏폼 영상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이 우리의 지능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결국은 생각을 하기 싫어하게 되니까 우리가 지능이 발달되려면 뇌를 자꾸 써야 되거든요.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지 문제에 도전하는 행위가 지능을 발달시키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기를 들 때 이제 무거운 걸 들면서 근육이 발달하듯이 또 미지의 문제에 자꾸 도전을 하면 그거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시냅스가 만들어지니까 지능이 발달한다고 봐야죠. 그런 행위를 안 하니까 그 능력이 퇴화가 되겠죠. 우리 뇌는 쓰면 쓸수록 발달하고 안 쓰면 퇴화를 시키니까 그걸 안 쓰기 때문에 퇴화가 되는 거예요. 도파민에 망가진 뇌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회복할 수 있다면 방법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흔히 그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도파민 디톡스라는 이제 방법도 나오고, 그러니까 도파민을 끊어라. 그러니까 휴대폰을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간. 한 2달간, 70일간 이렇게 사용을 안 하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이 도파민 디톡스 프로그램이에요. 그 도파민의 자극을 이제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스탠포드 대학의 NRMK 교수가 도파민 네이션에서 얘기하는 거는 고통을 선택해라. 그러니까 너가 쾌락을 선택하면 항상성 때문에 이제 쾌락의 추가 기울면 반대쪽에 고통의 이제 추가 생겨서 이 밸런스를 항상성 때문에 이걸 맞춘다. 그래서 네가 쾌락 행위를 그만두면 쾌락이라고 하는 거는 쇼폼이나 무슨 쇼핑 중독이나 여러 가지 야동이나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중단하면 이 고통의 추가 기울어서 이제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은 고통을 동반한다, 수반한다라는 게 그분의 얘기고 우리가 그렇게 돼 있으니 네가 쾌락을 먼저 선택하는 거는 이제 돈을 빌려서 쓰는 거다. 그리고 나중에 네가 이자까지 지불해서 갚아야 된다.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 고통을 선택하라고 그래요. 고통을 선택한다는 거는 운동을 하는 게 고통을 선택하는 거고 찬물 샤워를 하는 거
공부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고통을 선택하는 거. 고통을 선택하면 처음에는 이제 고통의 물질이 쌓이지만 이거를 밸런스를 이루기 위해서 이쪽 쾌락 물질이 또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가 실험적으로 해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즐거움, 도파민을 너가 누릴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고통을 선택하면 너가 돈을 빌려주고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 것 같은 효과가 있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도파민 네이션의 핵심은 그게 오히려 더 많은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 실제로 뭐 찬물 샤워를 하고 이런 사람의 그 도파민 분비량을 조사해 보면 더 지속이 굉장히 오래된대. 한 3시간 이렇게 지속이 되고 그 양도 굉장히 많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이제까지 알려진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제안하는 거는 저는 이제 몰입을 경험했기 때문에 몰입 상태에서는 즐거워요. 즐겁고 그 즐거움이 한없이 가요. 한없이 지속이 돼요. 그래서 뭐 저도 뭐 다 다른 뭐 도파민도 다 경험했지만 몰입에 의한 그 즐거움이 가장 부작용이 없고 이건 생산적인 즐거움이고 이 즐거움은 물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달라. 그러니까 다른 뭐 게임이나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몰입의 즐거움을 경험을 해라. 몰입의 즐거움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경험을 해야 또 믿거든요. 뭐 자기가 즐겁다 그러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테니스를 안 치는데 테니스 치면 재밌어 한다고 믿는 건 아니거든요. 안 쳐본 사람은. 그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잖아.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고도의 몰입 상태를 경험하면 그게 즐겁거든요. 물론 그까지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게임만 하던 사람, 뭐 그런 쾌락적인 도파민에 이제 절여진 사람한테 생산적인 도파민을 이제 하라고 그러면 그 진입 장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군가 도와주면 더 쉬워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주니어를 위한 몰입 캠프가 애들한테 그런 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럼 처음에 힘들어해. 몰입도를 올리는 과정에 휴대폰을 다 반납하고. 근데 이제 몰입도가 올라가면 재밌는 거야. 애들이 다 재밌다고 그래. 3일, 4일 이게 재밌다고 그래. 다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게임 중독이었던 애들이 이게 더 재밌다. 몰입이 더 재밌다. 그래서 완전히 가치관도 바뀌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게임에도 빠져봤고 했는데 이게 더 재밌으니까. 저희가 그때 이제 도전이라고 하는 거는 큰 도전을 이제 나중에는 점점 난이도가 올리다가 나중에는 큰 도전을 시켜요. 아이들한테 피타고라스 정리 배우지도 않은 아이한테 그거를 증명을 시켜요. 그다음에 고등학교에서 배운 미분을 배우지도 않은 아이한테 중학생한테 그거에 도전하도록 해요. 근데 그러면 애들이 열 몇 시간, 뭐 20 몇 시간, 30 몇 시간을 도전해서 해결을 해요. 그러면 엄청난 도파민이 분비가 돼요. 엄청난 도파민이. 근데 그때 느끼는 희열은 정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희열이에요. 근데 그 희열을 경험하면서 아이들이 바뀌어요. 게임 중독이었던 애가 바뀌어요. 이게 더 재밌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건 보람을 이제 동반하고 자존감을 만들잖아요. 내가 그게 불가능하게 보였는데 내가 10시간 만에, 20시간 만에, 30시간 내가 해결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이제 그런 효과를 주는 거죠. 저는 그런 방식의 훈련으로 그 특자에게 도파민 회로가 발달된 사람을 이런 몰입에 의해서 전두엽 도파민 회로가 발달시키는 쪽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가장 속성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